안녕하세요. 메이저 수학학원 강사 정종관입니다. 이번 시간엔 분당고 기출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번 분당고 시험은 21문항 객관식, 전 객관식으로 출제되었고, 이번 분당 시험 역시 저번처럼 쉽지 않았고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모의고사 변형 문제에 대한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되는 시험이었습니다. 특히나 시간대에 계산하는 연습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역시나 학교 부교재와 모의고사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다만 이전과 조금 다른 양상은 뭐냐면, 이전 1학기 중간과 기말 같은 경우는 학교 부교재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시험이 굉장히 까다로운 시험이라고 생각했는데, 16번부터는 쭉 모의고사 기출 문제였고, 문제를 풀다가 약간 경악했던 게 뭐냐면 18번 문제를 한번 풀어봤거든요. 근데 18번 문제는 원래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직선의 기울기를 찾는 과정만 해서 끝났다면, 이번 분당고 시험은 그 상황에서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까다롭게 생각될 수 있었고, 특히나 이제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상황에 있어서 세 꼭지점의 좌표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식이 크게 한 3가지가 있는데, 그 3가지 역시 다 적용시키기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까다로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8번에서 약간 시간이 많이 소요되거나 당황스러웠더라면 체감3 뒷문제도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및 학교 부교재를 열심히 공부하되 실전처럼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장 어렵고 배점이 높았던 21번 문제를 끝으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집합이 나와 있고, 전체 집합은 12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1부터 12까지 이렇게 나열할 수 있겠고, P의 부분 집합은 2, 3, 12 이하의 소수기 때문에 2, 3, 5, 7, 11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U의 부분 집합 X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가족권부터 살펴볼게요. 자, 가족권을 보시면 X 차집합 P 곱하기 X 합집합 P의 여집합을 합한 것이 9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일단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잘 봐요. n의 x 빼기 p 곱하기 n의 x 합집합 p의 여집합의 곱이 9가 되어야만 합니다. 근데 원소의 개수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총 3가지가 있게 되겠죠. 하나, 9개, 3가지, 9, 1 이렇게 3가지 케이스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x의 부분 집합을 여기다 적고 p의 부분 집합을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자, x-p의 위치는 이쪽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의 x 합집합 p의 여집합은 뭐냐면, 자, x는 이 빨간색과 p가 아닌 부분, 즉 이 바깥 부분을 다 포함한 거니까 그게 9개라고 했을 때 전체 원소의 개수가 12개므로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1개, 12에서 9를 뺀 여기가 3개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로 P의 원소의 개수가 총 5개이기 때문에 여기를 2라고 적어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나머지 2개의 케이스는 왜 안 되냐면, 일단 지금 여기 노란색, 그다음에 별로 색칠한 이 부분이 얘가 만약에 3이라면 12에서 3을 뺀 9가 되는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11개가 되는데, 지금 P의 전체 원소는 아무리 많아봤자 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머지 2개의 케이스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상태에서 문제를 쭉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지우고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일단 X의 원소가 총 3개이기 때문에 X의 원소는 그냥 일방적인 소수가 아닌 수,
즉 2를 적어도 하나의 인수를 갖는 어떤 자연수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거를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가 2개 교집합이 되어 있으니까 그 소수 하나를 P1, 두 번째 소수를 P2라고 명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따져줘야 되는 건 알파가 어떤 값일까를 케이스 분류해서 나머지 P1, P2의 케이스를 분류하시면 됩니다. 즉, 첫 번째, 나 조건을 좀 읽어보시면 집합 X의 모든 원소의 곱이 M일 때 M이 P제곱으로 나눠지도록 하는 10 이하의 소수 P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모든 원소의 곱이 M인데 M을 누구로 나눴을 때? 얘 각각의 제곱 4로 나눴을 때, 9로 나눴을 때 25, 49, 121 얘네들로 나눠지게 하는 소수 P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알파를 2의 제곱으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럼 2의 제곱이 알파라고 생각한다면 P1, P2의 값은 이 나머지 2, 3, 5, 7, 11 중에 2개를 선택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이미 알파가 2의 제곱이 나왔으므로 P1, P2의 값이 무슨 값이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여기 있는 4로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P1, P2는 이 5가지 중에 2개를 택하라. 따라서 5C2가 되면서 10개가 되겠죠.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엔 알파의 값이 2제곱뿐만 아니라 2의 세제곱도 가능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무조건 4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때도 5 컴비네이션 2가 돼서 10가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 알파의 값이 3의 제곱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3의 제곱이니까 무조건 P제곱, 즉 9로 나눠지기 때문에,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이때도 이 5개 중에 아무거나 2개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를 보시면 이번에 알파가 2제곱 곱하기 3까지 가능하죠. 왜냐하면 전체 집합의 10 이하의 자연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때도 P1, P2의 가능성은 5 컴비네이션 2가 돼서 1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번에 알파의 값이 2 곱하기 3이어도 괜찮겠죠. 자, 이때는 약간 주의해 주셔야 되는 게 2를 반드시 갖게 되는 경우의 케이스가 있을 거고 3을 반드시 케이스로 가져줘야 되는 케이스가 있겠죠. 즉 P1, P2의 그 순서에 상관없이 일단 알파가 2 곱하기 3인데 P1, P2 중에 하나가 2를 갖게 된다면 2제곱이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얘로 나눠지기 때문에 P2는 나머지 4개가 모두 가능하게 되고 반대로 어떤 P1, P2 중에 하나가 3을 갖게 된다면 나머지는 2, 5, 7, 11을 가져주면 무조건 성립하겠죠. 자, 근데 P1, P2는 2, 3 선택하는 거나 3, 2나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체를 8가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공통인 거 하나를 빼줘서 이때는 7개라고 작성을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번엔 알파의 값이 2 곱하기 5인 경우도 앞서 여기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7개라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10, 10, 10, 10, 7, 7 얘네들을 다 더해주시게 되면 40 더하기 14가 되므로 정답은 54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분당고1 2학기 중간고사 기출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